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새로운 콘텐츠를 네. 준비했습니다. 콘텐츠 제목은 만약에 당신이라면,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네. 이라는 상황을 드릴 건데, 그 상황에 대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주관도 네. 괜찮고 아니면 법적인 어떤 근거에 대한 얘기도 네. 좋고요. 법과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점원이 실수로 안 찍고 그냥 줬다면? 가지고 가야죠. 왜냐하면 점원이 잘릴 수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청년이 아르바이트에서 잘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의 법적인 책임은 없을까요? 모르고 가져왔고 이미 먹어버렸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친구 집 강아지가 내 가방을 물어 뜯었다면? 그 가방이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집 강아지를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없거든요.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손해배상을 받는 건데 친구 상대로 소송하기가 어색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기 물건을 강아지가 물어뜯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어디 좀 높은 데다가 올려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거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간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책임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에르메스 1,000만 원짜리. 그럼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민법상으로는 친구네 집 강아지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강아지의 주인에 해당하는 친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송을 갔을 때 법원에서 전액 배상을 해라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자녀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관리 감독 책임을 물릴 수 있는데 강아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좀 다르죠. 제가 봤을 때 소송을 해도 판사님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좀 애매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잘못해서 길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긁혔다. 그랬을 때는 도로 보고 책임져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계속 나를 쳐다본다면? 그 시선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쳐다보는 게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럴 땐 그거는 문제되는 행위는 아닌데 제 신체의 특정 부위 그리고 어떤 불쾌감을 느낄 만한 그런 특정 부위를 계속 응시해서 본다거나 하면 사실은 좀 불쾌할 수 있잖아요. 우리 법에서는 성희롱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방법에 의한 성희롱도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규제는 하고 있는데 성희롱이 되려면 직장 내의 동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사람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쾌함은 맞지만 그걸 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대응을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민사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되게 비슷한 상담을 받았어요. 지하철 안에 밤 늦은 시간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없었는데 옆에 앉은 남자가 계속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성희롱으로는 갈 수 있는데 업무 고용 기타 사실상의 관리 감독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택시기사가 돌아가는 길로 일부러 갔다면? 신고해야죠. 구청에다가 신고해서 이 택시기사가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택시 면허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고의적으로 택시기사가 그렇게 돌아가서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요구하거나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돌려받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죠. 한 3,000원 때문에 소송할 수는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신고하면, 구청에 신고하면은 30일 이내 면허 정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사람이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제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결혼식에서 네. 축의금에 돈을 넣고 갔다면? 봉투 자체를 내지 않고 그냥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 인사만 하고 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근데 결혼식에 우리가 축의금을 내는 거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일종의 증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봉투에 돈이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돈을 넣지 않고 봉투에다가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도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하객이 아닌데 초대받지 않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인데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하객인 것처럼 속이고 입장권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법률적으로는 사기 행위죠. 그리고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계속 한 사람이면 상습성이 인정돼서 더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전 남친 혹은 전 여친이 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다. 안 되죠. 그건 초상권 침해거든요. 정말 간직하고 싶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자기 혼자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SNS에 올리는 거는 좋은 의미에서 올린다기보다는 헤어진 전 연인이 다른 누군가가 생기거나 했을 때 뭔가 좀 괴롭히기 위해서, 불안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잘못된 행위이고 초상권 침해이기도 하고, 그런 걸 올리는 걸로 인해서 헤어진 여친 또는 남친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줬다 그러면 스토킹에 해당하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쿨해야 됩니다. 헤어지면 끝. 만약에 회사 단톡방에 욕설을 했다면? 단톡방에 욕설을 하면 큰일 나죠. 그 욕설이 어떤 성적인 뜻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에는 직장 내 성희롱, 언어적 또는 시각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이 될 수 있고요. 그 욕설이 뭐 누군가에게 약간 겁을 주거나 이런 내용이었을 때는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을 때는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법률적으로,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단톡방에는 욕설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가짜였다면? 또 사기죠. 중고 거래로 샀는데, 중고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의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거는 뭐 사서 포장만 뜯었지 쓴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열어봤더니만 완전 헐렁헐렁하고 다 고장 나 있는 거다. 사기인 거거든요. 속인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건 명백하게 사기인 거죠. 근데 돈은 주지 않았는데 내가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 현장에 가서 봤더니만 너무 허름해가지고 돈을 주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기의 미수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형사고소할 수 있는 거죠. 법은 정말 갈등이 심각할 때 이용하면 될 것이고,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자잘한 갈등이나 이런 거는 양보와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좀 해결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리까리 할 때에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안에서 양심이 작동하게 되면 만약 당신이라면이라는 질문에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될 것 같고, 그 양심의 소리가 결국은 법의 소리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